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탓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정부 탓의 맨 앞에 헌법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특별감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4대강 제자연화 정책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미 4차례의 감사를 했지만 이제 다시 5번째 감사를 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님을 모시고 4대강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정일 변호사님께서는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하시기도 하셨었고요. 또 지금 감사원이 감사 관련해서 고발된 8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변호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4대강 사업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죠? 끈끈한 인연, 질긴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이 낙동강 근처라서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가슴이 아파서 4대강 소송 대리인단에 참가를 했고요. 네. 2009년 당시 제가 민변환경위원회하고 환경운동연합 네. 산하 법률센터에 변호사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셨군요. 참가했죠. 네.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소송상에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4대강 본류를 준설해서 그 다음에 홍수를 예방하고 16개의 보를 건설해서 가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2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었죠. 네. 그 당시에 그 국가재정법상 그 예비 타당성을 검사하고 있었는데 그걸 면제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이었다는 주장이었고 환경영향 평가를 3개월 만에 했기 때문에 수질 예측과 그 다음에 그 수질 악화에 대한 대안들이 부실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법 위반이라는 거고 원래 하천을 뭐 손댈 때는 하천법상에 정한 수장기 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계획,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법정 계획에 따라 해야 되는데 4대강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하천법 위반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신 거네요. 네. 최종 판결은 2015년쯤 나왔었는데 1심 판결은 기각을 하는 판결을 했고요.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하천 시행공사가 잘못이다.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판결은 하지는 않았고요. 2015년 대법원이 국가재정법 위반은 맞는데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4대강 공사 시행 계획에 관련된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결론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인 쟁점은 일단락됐다. 근데 그게 참 많이 아쉬웠었죠. 그게 2013년에 감사 결과가 이미 다 나온 터라 사업 목적에 대한 판단도 다 가능했던 시점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또는 아쉬움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감사원이 16개 보호와 관련돼서 수심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가뭄 해결과 무관하게 확보하려고 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과 관련돼 가지고 BOD만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왜곡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전혀 대법원 판결에서 고려가 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2012년도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여름 시기에만 녹조가 끼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가을 겨울까지 녹조가 확산되는 수질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이 논란 속에
뗄 수 없는 정부 기관이 이제 감사원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감사원의 감사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시간적 순서대로 쭉 보면 어쨌든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1차 감사를 했고, 이 이명박 정부의 어떤 임기 만료 시점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그 시점에 2차 감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취임한 이후에 3차 감사,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17년 7월경 4차 감사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얼핏 보기에는 왜 똑같은 걸 저렇게 여러 번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에서 4차까지 이루어졌던 감사의 원이 기본적으로 밝힌 사실을 토대로 해서 좀 평가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2008년 6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폐기를 선언합니다. 예. 근데 형식적으로는 폐기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토부에다가 4대강 정비 사업 좀 하도록 해봐,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는 2009년 2월 달에 그 지시에 따라서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 본류 준설과 홍수 방어 목적이 유람선을 띄울 정도를 고려해서 진행된다라는 내용으로, 그 정도면 3m 수심만 파면 되지 않겠냐 정도의 내용 하나 하고, 그다음에 준설과 보설치가 수자원 확보에도 효과가 없고 가뭄 해결에도 근본 대안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감사원이 어쨌든 4차에 걸쳐서 확정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낙동강 같은 경우에 수심 6m로 파라라고 해서 지시했다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기관들이 한 30년 이상 일관된 내용은 우리나라 물 부족과 관련된 권역이 부족이 산간 도서 지역이 주로 되어 있고, 물이 확보되는 4대강과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물 확보를 하더라도 전국 단위의 가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혹시 물을 확보해서 물가뭄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수 공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제성이 없다. 그다음에 환경부 관련된 사항인데, 환경부는 이미 4대강 사업 이전에 하천 수질이 BOD 기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COD다.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다가 COD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관리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법을 아예 개정을 했던 상황이었죠. 국립환경과학연구원도 이 4대강 사업 추진 단계에서 어쨌든 2009년 4월경에 보를 설치하면 정체의 수역이 많아지고 물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의 악화를 일으킨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환경부도 대통령께 보고했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를 전혀 무시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4대강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런 판단을 한 다음에 국토부와 환경부에게 2가지 정도를 각각 지시를 합니다. 4대강 사업을 했는데 가뭄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홍수 예방 효과도 없다면 국토부 니네들은 앞으로 큰 국책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업의 목표와 그 사업 목표에 달성을 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할 때는 좀 철저히 검증해라.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감사원이 통보를 하고, 환경부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수질 개선과 관련돼서 스스로 처음에는 BOD만 하면 안 되고 COD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4대강 사업을 하니까 BOD만 수질 평가하고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거 가지 마라. 이 2가지 내용을 이제 감사원이 4차 감사, 2차 감사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견을 내는 거죠. 첫 번째 감사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용감한 일이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은 문제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감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1차 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은
본류의 모래를 준설하게 되면은 그 본류의 수위가 내려가는데 수위 내려가기 전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제방공사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에 공사비 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4대강에서 준설한 모래에 대한 그 처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제 속도를 내서 밀어붙였지만 사회 여론은 굉장히 반대가 높았던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법적인 적법성, 경제성 이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이 강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건 오히려 면죄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하셨던 건데요. 두 번째 감사는 이명박 정부 말기쯤에서 시작이 돼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감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4대강 사업 이후에 사업이 끝나자마자 강에서의 수생태계의 문제, 녹조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이 여론을 통해 가지고 확산이 되니까 감사원도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내용과 한계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의미 있었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준설 깊이와 관련돼 가지고 3m에서 6m까지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1차적으로 드러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홍수 예방 효과와 그 다음에 가뭄 해결이라는 이 목적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그 4대강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좀 드러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환경 전문가와 많은 그 시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수질 문제에 대한 그 감사 결과의 내용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이 개선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BOD만으로는 그 수질 평가를 하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COD 총인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수질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는 BOD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에 대한 수질 평가의 왜곡 현상이 있었다라는 걸 지적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어떤 감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쯤이 이제 그 전국에서 특히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녹조 라떼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랬던 시기였죠. 환경과학원이나 이런 곳은 저렇게 녹조가 생길 줄 이미 알고 그게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고, 녹조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경보제라든지 예보제 이런 제도나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라는 내용까지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지적하고 있죠. 이 시점은 이제 일단 그 보가 건설이 완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그럼 달성이 됐냐 아니냐는 논란도 조금 있을 수 있었고, 일단 완성되고 난 후유증에 대한 문제점들도 다루고, 이런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감사죠. 이게 보수 정부에서 했던 것 치고는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서 감사원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죠.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의 의미 있는 감사였긴 했는데, 여전히 그냥 수질 개선책 정도를 조금 보완하라는 지시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여전히 4대강 사업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를 감사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차 감사는 어땠나요? 사실 3차 감사는 크게 4대강 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건드린 게 아니고, 4대강 사업의 22조 원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4대강 전반에 공사가 있다 보니까 공사업자들이 서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에다가 계속 제기됐던 문제를 감사원이 좀 건드렸다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4대강 사업의 어떤 본류를 건드린 그런 감사는 아니어서, 속도전으로 4대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입찰 절차를 거쳐서 공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하려 그러면은 아예
그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공사 대금 같은 경우에도 짬짬이를 통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그 낭비한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 4대강 사업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정부까지 끝나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시작에서부터 제자연화를 공약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를 맡게 되면서부터 다시 이제 감사가 시작됐죠. 4차 감사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됐는지 좀. 이제 우리가 2012년도 4대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생태계 변화, 그 다음에 수질의 악화 사항을 전혀 생각지 않으면 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됐는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2년도부터 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수많은 그 수생태계의 어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들이 엄청난 많은 매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강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녹조로 끼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영산강도 마찬가지고, 4대 그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뭐 낙동강 하구뚝에서부터 칠곡 그 상주보까지 녹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뭐 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그 조성 내용도 실제로 보면은 시민들이 접근을 하지 않아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4대강 사업 결정 단계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우리가 성과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정말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이 엄청난 의견 차이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성과까지 분석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감사원이 종합 감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정말로 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굉장히 이 보고서가 5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고서의 그 어떤 분량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이제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의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요구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그 경제성에 대한 뭐 감사 요청,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수질에 관련 악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공익 감사 청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감사원 내부 시스템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를 하는 게 좋겠냐라는 감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감사 자료에 해당 분석을 또 외부 전문가들을 각각의 어떤 기관들의 추천을 받아서 환경 전문가, 수리수 전문가, 수많은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서 분석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의 성과 분석과 관련돼서도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지표를 개발할 때도 수많은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를 작성해서 뭔가 뭐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 통보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이 그 환경부 공무원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따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의 측면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또 어쩌면 감사원이 제대로 된 향후의 국가 정책을 감사를 통해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게 지시한 통보한 내용,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통보를 해서 향후에 국가 정책을 추진할 때 감사원이 이렇게 좀 하십시오라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결과를 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감사였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저도 그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다르다고 느꼈던 것들은 각 그 주제별로 그 조사하는 항목이나 이런 거별로 그 전문가의 의견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사 보고서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정말 사회적인 논의들을 충분히 해서 그 결과들을 담아준 어떻게 보면 연구 보고서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2, 4차 이렇게 감사원이 계속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이거 조금 잘한 건가요? 어떨까요? 어쨌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방향을 감사를 통해서 제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1차, 2차, 3차는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좀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감사원의 어떤 독립성과 정책 유도라는 측면에서는 좀 한계를 가졌지만, 적어도 4차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감사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4차 감사의 그런 방향들이 앞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전반의 특색이 다 이랬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그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근데 이 감사원이 이런 거버넌스를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죠. 예. 근데 저는 또 아쉬운 점이 감사원에도 환경 인식이 있는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5차 감사만 해도 보면 국토부 출신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한계도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시스템의 문제와 그 어쨌든 그 최고 수장이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감사원의 위상이 좀 더 독립성의 어떤 평가를 받는 위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어떤 극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재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모습은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5차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4대강 국민연합. 예, 거기에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고, 그리고 그 공익감사 청구를 하자마자 환경부가 2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한 그런 의견서를 감사원에 냈어요. 시민단체가 공익감사 청구를 했을 때 대체로 2, 3개월이면 결론을 내려서 뭐 부당하다라거나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2021년 3월 달에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가 2020년까지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넘어온 상황에서 다시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6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 4대강 제자연화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던 4대강 조사위원회 활동과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했던 환경부 공무원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란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적인 감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1, 2, 3, 4차의 감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이제 5차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5차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